그동안은 저희들이 반도체, 그러니까 가전용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서 잘 달려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가전용 반도체만을 가지고는 미래 50년은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향후 50년 오늘 우리 의원님이 토를 절대로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당의 간판이고 또 정부 여당이 비판할 때도 항상 예리하고 대안력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같은 초선이고 나이는 내가 위지만 존경합니다. 오늘 이제 아마 우리 구미시하고 LG화학하고 LG화학하고 만나는 날입니다. 오공단의 그 투자권 때문에 만나는 날이고 이게 참 잘 돼야 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삼성 SDI가 아마 투자를 한다고 저는 전달받았습니다. 시한테서 400원대 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100억을 투자해도 정말로 그 기업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정도로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소리죠.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요. 저는 그래도 희망적으로 보고 저는 이 계신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많이 기다고 듣고 저한테 주어진 과제들은 하나하나씩 풀어낼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좋은 강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 오신 분들과 같이 힘을 낸다면은 안 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항상 희망을 가지시고 늘 우리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강연회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정책 방안 마련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구미 공단이 무너지면 대구 경북이 무너진다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전희경 국회의원을 큰 박수로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는 내용이다. 왜냐? 이곳 대구, 경북 그리고 구미에서 살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룩한 기적적인 성과들의 주역이시고 또 산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영남인 저널의 황영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장석춘 경북도당 위원장님 그리고 이다리 부시장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PT가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조금 어두워야 좋습니다. 저는 이 한 장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이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한반도의 밤을 위성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지금 우리가 왜 문제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반짝이는 반은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이죠. 가장 반짝이는 곳은 서울이고요. 그 위에 칠흑같이 어두운 반은 어디겠습니까? 북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 한쪽은 밤인지 모를 정도로 불야성을 이루게 반짝이는 나라로 한쪽은 저렇게 컴컴한 어둠에 갇힌 세계로 갈라지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70년의 시간이 가져온 차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두뇌 수준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비슷하죠. 체력도 비슷했을 겁니다.
유전적인 요인 다 비슷했습니다. 천연자원, 부존자원은 오히려 북한에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단 당시에, 그때 당시에 국가기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산업, 그리고 비료산업과 같은 것들은 남한에 있었던 게 아니라 북한에 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단됐을 당시의 여건은 대한민국보다 어디가? 북한이 더 좋은 여건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스타트, 좋은 출발을 하고서도 70년 만에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벌어졌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제. 그 국가가 무엇을 근간으로 하는 이념과 사상, 체제를 가지고 국가를 건설하고 운영했는가, 국가 지도자들이 무엇을 결단했는가의 차이가 이런 극명한 차이를 가져온 겁니다.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획경제 했기 때문에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역전이 되다 못해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가 나는 세계로 바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얘기하자, 민생을 얘기하자, 때가 어느 때인데 이념 타령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념, 체제,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거는 몇 년도죠? 1945년입니다. 온 민족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으로 독립을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방 이후에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그때 달콤한 얘기들이 우리 귓가에 속삭여졌습니다. 자, 저기 세상이 있다. 어떤 세상이냐?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평등한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이 어디냐? 바로 사회주의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평등한 세상. 여러분, 이 얘기에 가슴이 안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생 양반 밑에 백성만 해봤는데 눈 떠보니까 느닷없이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이건 일본의 식민지에 식민지 국민으로 전락을 했는데 세상에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평등한 세상이라니 얼마나 가슴 뜨겁고 아름답고 뭉클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1947년도에 미 군정에서 그때 당시 우리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국가는 어떤 체제로, 어떤 사상으로 건국되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디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70% 넘어 80% 정도의 응답자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건국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문맹률은 80%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 응답할 정도면 아마 그래도는 배운 식자층이 많았을 겁니다. 그분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국가 건설은 뭐니 해도 잘 먹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평등한 세상 그쪽으로 가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갔다 안 갔다? 안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자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세계를 봐라. 구호로 온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평등한 세상이라고 외치는 나라들을 봐라. 온 국민을 평등하게 못 먹고 못 살게 하더라. 온 국민을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나라를 봐라. 온 국민을 평등하게 억압하더라. 자유를 박탈해 가더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 국민에게 자유를, 국민에게 기회를, 내가 내 것을 획득해서 내 것을 내 소유로 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주면 그 국민은 번영하더라. 전세 조금은 길게 드렸느냐?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 가고자 하는 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안보 정책, 외교 정책,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경제 정책, 이 모든 것이 개별 분야마다, 개별 사건마다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뭐냐? 자유를 말살하라. 자유를 드러내라. 이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자유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개헌하자 그랬죠? 근데 개헌하자 그러면서 뭐를 빼자 그랬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자, 자유를 빼면 여러분 뭐만 남습니까? 민주주의만 남습니다. 자, 민주주의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민주주의 나쁘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뭐냐?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의사결정 방식. 국가의 의사, 국가가 가야 되는 이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할지를 말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결정하라는 얘기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야, 내 맘이야. 내가 결정하는 게 곧 길이고 법이야. 내 결정을 따라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다 의사를 물어서 다수의 의사로, 다수결로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반대에는 뭐가 있느냐? 독단, 독재, 독선이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다수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해라. 그리고 소수는 여기에 승복하되 다수는 소수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평화적인 의사결정을 해라.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민주주의로 의사결정을 하면 다수가 원하기만 하면 다수가 결정했다 하기만 하면 뭐든지 해도 될까요? 자, 다수가 결정한다. 집은 2채만 가져라. 5채 가진 너희들 집 3채는 국가가 가져야 되겠어. 자,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땅은 가져서 뭐해? 땅덩어리도 좁은 나라에서 땅은 가져서 뭐해? 땅 가진 사람들 이거 안 되겠어. 자, 세금을 물려. 90% 물려. 땅 갖는 게 고통이 되는 것을 보여주마. 자, 90%. 다수가 결정했어. 자, 90%. 됩니까? 안 됩니까?
기업을 왜 해? 기업을 환경 오염물질이나 배출하는 기업을 왜 해? 오늘부터 이 공장은 아무리 당신이 30년 50년 읽었어도 다수의 주민들이 이 공장 때문에 안 된다네? 자, 공장문 닫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다수의 이름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수의 이름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다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있다. 다수가 결정해서 가야 될 우리의 지향점, 목표, 그게 뭐냐? 바로 자유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 그래서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자유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자유 안에 뭐가 있느냐? 자유 안에. 자유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자유. 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구속받지 않는 거, 멋대로 하는 거, 그런 게 자유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자유를 자꾸 드러내고 자유를 자꾸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고 침탈하려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자꾸 뭐라고 머릿속에 심어 놓느냐? 자유는 멋대로 하는 거야. 맘대로 하는 거야. 뭐다? 방종이다. 방종. 자유는 곧 방종이다. 이런 이미지를 자꾸 심어 놓습니다. 자유는 방종이야. 멋대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자유를 앗아가려는 사람들은 자유를 뭐라고 또 우리 귓가에다 대고 속삭이느냐? 자유는 자유롭게 그냥 냅두면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자유롭고 그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통에 못 가진 사람들, 약자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가 나서야죠. 국가가 그럴 때도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들으시죠? 자유를 왜곡시키려는 사람들은 자유를 자유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번에는 방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대로 풀어놓는 거, 정부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내팽겨쳐 두는 거. 그러나 두 가지 다 방종, 방임 모두 자유를 왜곡하는 것이지 자유를 그 자체로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에는 뭐가 있느냐? 자유에는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통신의 자유, 각종 자유들, 이런 것들이 전부 저 자유 안에 우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부르짖고 민주화를 부르짖었습니까? 이런 정치적 자유가 전부 자유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맞아. 자유 좋은 거야. 저런 정치적 자유를 누려야지. 그런데 이 자유에는 우리가 쉽게 잊고 쉽게 포기하는 자유가 하나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 그럼 이 경제적 자유에 뭐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 소유권. 내가 힘들여 땀 흘려서 내가 벌어들인 것, 내가 획득한 것,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무한테도 국가로부터라도 침탈당하지 않을 권리, 그게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재산권, 내가 내 재산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그 재산권, 기업할 자유, 계약을 자유롭게 맺을 자유,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 자유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바로 왜 경제가 망가지느냐? 왜 경제가 망가지느냐?
경제적 자유를 침탈하고 경제적 자유를 악한 자를 위한 무엇인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에는 자유라는 목표가 있다. 그런데 이 자유에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있다. 이 경제적 자유 때문에 내가 내 것을 갖고 지키고자 하는 그 열망, 개인의 땀과 노력, 눈물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70년 만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르렀거든요. 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달하는 7개 나라, 전 세계 7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땅 파면 석유 안 나오고 땅 파면 가스 안 나오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내 것을 갖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 살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내 자식 더 가르치고 조금이라도 더 잘 입히고 싶은 개인들의 강렬한 열망,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운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담겨 있는 게 자유라는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 자유를 흔들면서 뭐라 그러느냐?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합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자,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약한 사람들의 편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의 편.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뭘 올렸죠?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2년 사이에 30% 육박하게 올렸습니다. 최저임금 이렇게 올리면은 난리 난다. 누가 난리가 나냐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이런 정당들이 외쳐드냐? 약한 사람부터 난리가 날 거다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냐? 들어맞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어떻게 되냐?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르바이트생 2명 쓰고 일하던 부부가 아르바이트생들을 전부 내보내고 우리가 조금 더 발바닥에 땀나게 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예 문 여는 게 이제는 경제 해야 살아 라고 했던 그때 그 외침, 6.25 전쟁 났을 때, 야, 세계가 봤을 때 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투닥투닥 다투다가 큰 싸움 요번에 한 번 났나 본데, 이렇게 볼 때 아니야, 이건 우리들끼리 투닥투닥 싸우는 게 아니야. 세계 시민 여러분, 공산화 물결이 그 손톱만큼한 자유민주주의로 건국한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전 세계의 이성과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 시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유우방을 도와주세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전 세계를 이렇게 감동시키고 움직였기 때문에 유엔이 즉각 대한민국에 참전을 한 겁니다. 6.25 전쟁에. 자, 그때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모를 때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라고 호소했던 그때 그 심정으로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48년의 이념 전쟁에 서 있던 그 선각자입니다. 우리가 1950년 그 기습 불법
남친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세계에 호소했던 외교관이자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